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인 제임스 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웰링턴 알투어스 투자자문사에서 매달 첫날에 시황 분석 보고서를 냅니다. 7월 1일 날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거의 공짜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7월 시장 분석, 트럼프의 메타게임과 팍스 아메리카나와 그리고 AI 시대. 대단한 겁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여러분들 글을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달러화 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7월 시장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다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통찰력이 있어야 되니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표면적 정책이 아니고 슬로건이 아니고 부채와 생산성과 지정학적 재편이란 메타게임을 이해해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큰 여러분들 게임 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임스 박사님께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보는 시장을 보는 큰 그림입니다. 극단적 부채 수준은 명목 GDP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AI는 단순 기술이 아닌 거시경제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금리 낮추고 돈 풀어가지고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하게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성장을 더해가지고 부채를 규모를 낮춰야 되지 기존의 방식처럼 금리 낮춰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이 수요 관리 정책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재평가를 통해 미국은 국내 산업 에너지 공급망 재건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은 로마 제국의 쇠퇴와 유사한 진단에 대한 반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산업을 재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재조정을 시도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미국의 빅테크를 상대로 해가 천문학적인 마진이 80% 이런 돈을 남기게 되면은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가 요구하겠죠. 너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어라. 호남만 짓지 말고 반도체 공장 지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나라의 중요한 산업은 다 자기 나라가 여러분들 물건 만들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인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대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감이 없는 겁니다. 아마 조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청구서가 어마어마하게 날아올 겁니다. 거기 짓지 말고 미국에 지어라. 미국에 파는 모든 칩들은 미국에 지어서 공급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박사가 뭐라고 합니까? 미국 기업에 투자라는 겁니다. 미국에 이런데 캐터필러나 이렇게 이런 산업시설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거두절미하고 미국의 산업에 투자를 받게야 반도체 섹터 ETF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분명히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공급적 계획이 결합되면 2027년과 2031년 S&P 500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10% 이상에 도달할 것이고 높은 주가 비율이 가능할 것이고 이것은 거품이 아닌 가격 재평가입니다.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메타게임을 읽고 미래의 구조적 변화를 포착해야 됩니다. 미국의 기술자고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와 자산에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정리를 한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서는 빚을 낮출 수가 없다. 더 성장해야 된다. 현재 시스템은 수요 관리가 여러분들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성장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미국의 우선주의는 공장을 미국에 가지는 거다. 중요한 공장, 희소자원, 반도체,
이런 공장을 전부 다 미국에 갖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역량을 앞지를 때 제국은 몰락하는데 더 이상 방위비 부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알아서 다 지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보자산을 제공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역량을 앞지를 때 제국은 몰락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AI가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좋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제임스 박사 논문은 수십 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좋은 시대에 났습니다. 이런 학습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서 탑 클래스 이름들 에코노미스트가 발행한 7월 1일자 리포트를 요약 정리 실험들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주 공병호 TV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유튜브가 있지만 저는 유튜브 출신이 아닙니다. 40년 정도의 리서치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200권 정도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사고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글을 딱 보면은 뭘 오늘 시간을 투자하는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인가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200권 책을 쓰면은 200권 책을 쓰는 동안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몰딩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임스 박사 여러분들 오늘 논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메타게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메타게임을. 여기 보시죠. 트럼프 메타게임이 뭔지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한 번 더 하죠. 트럼프 메타게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빚을 넘겨야 되는데 그것은 수요 관리에서 넘길 수가 없고 생산 능력을 확충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산업들은 전부 다 미국 내에 이름 가져와야 된다.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 산업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공짜로 뭘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최종 소비자, 안보 제공자, 재정 충격국 흡수국 역할을 무한정할 수 없다. 어떻게 미국이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고 행편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시장도 마음껏 제공할 수 없고 관세 내고 들어오라는 이야기고 그냥 만들어서 무한정 미국에 파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안보 부담은 본인들이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중심에 AI나 공급 중시 경제학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경제학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 이 여러분들 미국 우선주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건 이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달러와 자산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달러와 자산에.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AI 프론티어 모델 기업들 오픈 AI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투자자 교훈이. 트럼프 정책을 메타 관점에서 보라. 관세 에너지 동맹 제표는 국내 생산 기반 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미국에 와서 만들어서 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그 한국에 깨어있는 직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하지 마시고 SK 하이닉스 이런 투자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회사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원화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달러화로 환전해 가지고 마이크론에 투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이 좀 위험하면은 바꿔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구하는 SOXX나 SOXQ나 SMH에 투자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뭐 앞으로 AI가 뭐 어떻게 되고 무슨 배전판이 어떻게 되고 다 이름 집어치우고 반도체 투자라는 겁니다. 무슨 반도체. 달러 표시 반도체 ETF 투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베팅하라는 겁니다. 미국에 베팅하라고, 달러와 자산에 베팅하라는 거고, 미국 기술에 베팅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남들이 그냥 미국이 끝났다, 뭐 거품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씩 조정될 때마다 계속 사서 모으라는 겁니다. 단기 거품 논쟁에 휘말리지 마시고 생산성 주도형 미국 경제 재건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따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관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참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달러와 두째도 달러와 셋째도 달러와 자산인 겁니다. 한국 기업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연평균 14에서 15%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ETF, 코스피 여름 ETF 한 5% 6% 정도 성장할 겁니다. 이번에 많이 뛰었지만. 자, 여기 이제 오늘 큰 흐름을 소음 D를 읽어내는 거죠. 우리가. 공병호 TV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방송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8시간 투자를 한 겁니다. 8시간. 요즘에 여러분들 AI가 좀 개발이 도움이 돼 가지고 과거에 10시간 투자한 것을 여러분들 7시간 8시간까지 줄인 겁니다. 앞으로는 대여섯 시간까지 줄일 수가 있겠죠. 시대 변화를 읽는 겁니다. 시대 변화를. 서울에 훌륭한 여기에 직장인이 있는 거죠. 빅픽추님. 직장 낮에는 이런 외국의 은행에서 근무하고 밤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네요. 공부를. 이분이 만든 콘텐츠를 제가 항상 챙겨보는 겁니다. 빅픽추님 서울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인베이스의 존 다코스티노는 CNBC의 인터뷰에서 40개 국가 이상이 국가 재정에 국가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매입에 나섰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저희는 꾸준한 성장세만 목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경쟁인가 하니까 대차대조표 충실화 경쟁 같아요. 여러분 지금 투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완전히 지금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오를 거다. 5배 오를 거다.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이제 없는 겁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대차대조표 중시 경제인 겁니다. 꼭 같은 개념은 오랫동안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에 뭐를 채울 거냐. 대차대조표의 현금, 채권, 그다음 여러분 미국의 국채, 한국 국채 이런 거 하고 그다음 뭐를 채울 것이냐. 대차대조표 중시 경제는 거죠. 대차대조표. 그걸 정확히 하는 국가는 뭡니까? 국가 대차대조표의 지금까지는 현금, 미국채, 금, 은 이런 게 차지하고 있었겠죠. 40개 국가 이상이 국가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차대조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 그리고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코인베이스의 존 다고스티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보실 때 그냥 빅픽추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가 이런 설명을 다 하게 되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여기 빅픽추님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40개 넘는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자국의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봤습니다. 언론의 기사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많은 국가가 대차대조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화면의 공포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40개 국가가 미친 것 같습니다. 미쳐가지고 이러는데 대차저조피 비트코인과 뭐 MSTR 같은 거 주식을 사겠죠. 예. 국가가 사기 시작하면 게임이 바뀝니다. 개인은 무서우면 팔아버리고 기관은 분기마다 평가를 받지만 국가의 재무제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담는 순간 바로 이웃나라는 담지 않을 위험을 계산해야 됩니다. 2100만 개를 두고 벌어지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자리 선점입니다. 먼저 담은 쪽이 유리하고 다음 담은 쪽은 저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아무도 마지막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 방향으로만 도는 톱니바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이 참 많이 싸졌죠. 준비자산은 크게 빠졌다고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락이 두 사람에게 정반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대차대조표의 가장 강한 자산이 뭘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이런 데 한 10년 이상 정도 고성장을 할 수 있겠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장을 안 하겠습니까? 40% 50% 정도. 그지?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에 앤서니 폼플리아노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사업가이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가 좀 이 사회자가 당황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 10만 달러 가는데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좀 놀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는데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지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놈들 매수자가 많아지면 채택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24시간 정도 여름 시장이 돌아가니 가격 변동성 클 수밖에 없고 그죠? 가격 변동성이 그것은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뛸 때는 또 더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핵심은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지는 것뿐이고 이거는 채택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는 자산인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글래썸 같은 그런 가치 투자자는 수요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변동성은 왜 심하냐. 화폐화 과정에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싼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떻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각의 틀을 한번 바꿔보자 이야기죠. 몇 배 뛸 거다 여기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집안에 대차대조표에 뭘 갖고 있을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대차대조표. 그러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정도의 그런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AI 고성장 AI 기술주에 대해서 어제 제가 논평을 했지 않습니까? 테슬라든 스페이스 여러분들 X든 예외 없이 역S자 성장이다. 처음에 고성장하지만 결국은 세츄레이션 성숙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투자해야 된다. 고평가된 자산 시장에 뛰어들 때는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계열은 지금 엄청나게 쌉니다. 거의 박앤세일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그냥 거의 공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일러는 망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이렇게 뒷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뉴스 헤드라인 때문에 사람이 흔들리죠. 사람이니까. 세일러는 안 망하죠. 오늘 이번에도 서울에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고 활동하는 빅픽처님이 올린 콘텐츠를 보다가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미국인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가 있으니까 IBIT를 많이 사죠. 한국은 IBIT를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현물을 암호화폐 시장에 사야 되는 겁니다. 사야 되는데 오늘 이제 논쟁은 MSTR 주식이나 IBIT 같은 그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현물 사가지고 지갑에 수탁하는 방법만 좋아하죠. 나는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려면은 법정화폐가 비트코인을 많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정화폐가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MSTR이고 그다음에 IBIT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들은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IBIT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죠? 화폐에 이런 숏을 치고 비트코인을 롱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화폐 앞날을 여러분들 어둡게 보는 거죠. 가치가 하락할 걸로. 비트코인을 왜 삽니까? 누가 저보고 이런 강남 아파트 투자하지 왜 비트코인 투자하냐고. 저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자면 저는 강남 아파트에 숏을 치고 비트코인을 롱을 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비트코인 관점으로 강남 아파트는 매년 37% 정도 떨어지니까 가격이. S&P 500도 마찬가지지만 30%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회사들 비트코인 현물 ETF나 아니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인 MSTR 같은 회사들은 전부가 다 법정화폐에 여러분들 하락에 베팅하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여기다 장황하게 설명해 놨네요. 법정화폐가 비트코인으로 가는 다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격이 좀 죽을 쓰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들이 많죠. 한 10년 정도로 보면 나중에 추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쌌을 때. ETF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법정화폐가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을 오늘 빅픽초님이 적어 놓은 겁니다. 브릿지가 있어야 여러분들 계속 돈이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좀 힘들죠. 비트코인 현물 ETF나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있으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처음에 비트코인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좀 생기면은 MSTR 같은 레버리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격 상승의 효과를 또 더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가격이 여러분들 100불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공부가 깊은 사람들은 끄떡 안 하죠. 돈이 있으면 왕창 계속 사겠죠. 그죠? 여기 보시죠. 마이클 세일러는 진짜 천재입니다. MIT 출신의 천재. 물론 모든 천재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마이클 세일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 MSTR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MSTR에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MSTR 투자를 하는 거죠.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클 세일러가 완전히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40년 동안 0% 상승하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공포 불확실성 의심 주장과는 달리 비트코인이 매년 3%씩만 상승하더라도 배당금을 영원히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주장을 배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천하무적이고 사람들의 공포 불확실성 의심은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저는 안 되고, 망한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전부 다 팔아버리고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천재한테 베팅을 하는 거죠. 저는 테슬라에 베팅하기보다도 마이클 세일리에 더 베팅할 것 같아요. 그죠? 테슬라는 경쟁사가 있지만 이런 비트코인은 경쟁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배당 못 줄 여러분 염려는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40년간 전혀 오르지 않아도 세일러의 SDRC는 35년 40년간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은퇴자들이 배당금을 원할 때 SDRC와 같은 연구 우선주는 대단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20% 정도 할인되어 있을 때 왕창 사면 그냥 20% 그냥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못 사지 않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연 3%만 상승하면 보통주를 전혀 팔지 않고서라도 영원히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SDRC가 무너져서 망할 것이라고 걱정한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의 장기 무성장을 믿는 극단적인 베팅인 겁니다. 베팅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성장할 거다 이렇게 베팅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사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사고 MSTR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꽝이 될 거다 그렇게 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굳건한 토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매일 여러분 8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재무적인 그런 튼튼한 요새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겠다. 오늘 아마 여기 방송 듣는 신분 가운데 초기 투자자는 비트코인 투자에 30% 마이너스 30%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계속 들으면 끄떡없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 턴실해야겠죠. 오늘 여기 서울에서 활동하는 빅픽조님이 여기 이제 한 동료분이 마이클 세일러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싸기 때문에 SDRC를 살 돈도 비트코인으로 사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빅픽조님이 저는 MSTR나 SDRC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현물 비트코인만 사겠습니다. SDRC와 같은 상품은 배당 주식입니다. 배당 주식.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리스크를 감당하고 비트코인 현물을 사거나 MSTR을 사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배당 주식하고 성장 주식은 분명히 구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방송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거대한 도시처럼 성장합니다. 샤이닝 시티처럼 빛나는 도시처럼. 여러분 비트코인은 그냥 주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은 여러분 정확하게 도시처럼 몇 법칙을 따라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다. 들어도 여러분 실증이 안 나는 이야기가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두 사람이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지오바니 박사하고 이게 30년간 슈퍼컴퓨터계에 종사했던 스테판 박사입니다. 스테판 박사 이런 코멘트는 제가 매일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산을 어떤 자산을 소유할 것인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투자를 해보시게 되면은 투자 시작 시점에 S&P 500 ETF, 나스닥 ETF, 기술주 섹터 ETF, 반도체 섹터 ETF 예를 들면 뭐 QQQM, FTC, SMH 이런 걸 투자해 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투자가 과학이구나.
개별 기업의 투자가 아니고 ETF 투자는 정확하게 통계학 이론에 그대로 맞아떨어지구나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깨우치시게 되겠죠. 야, 이게 성장률 1% 차이라는 것이 엄청난 격차를 났구나. 그래서 시작 시점에 어떤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일생일대의 결정이구나.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이슈를 누구도 어드바이스를 안 해주는 겁니다. 원화 표시 미국의 S&P 500은 그냥 정권회사 조우라고 하는 일인 겁니다. 돈이 안 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원화 표시 S&P 500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는 상품은 그냥 정권회사 도와주는 겁니다. 정권회사. 정권회사 그냥 도움을 주는 겁니다. 21% 손실이면 뭐 거의 손실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죠? 비트코인에 지금 21% 손실이 났으면은 뭐 거의 손실이 없는 거니까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 성장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은 몇천 달러의 땀을 흘리며 선행차트에 선을 그립니다. 비트코인은 7.5배 곱하기 10 75배 상승하면서 결정계수는 0.9로 96% 설명력을 갖고 있는 맥법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도시입니다. 수백 년간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MSCI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세대 간 부의 이전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정도로 갈 수 있다고 이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 어떻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좀 벌겠다 이런 정도의 손실이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 이러면 14% 손실이면 거의 손실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몇 년 일하려고 들어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붐빌 것입니다. 여러분이 30년간 슈퍼컴퓨터 업계에 종사했던 은퇴한 스테판 박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여러분들 견디려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This is not the company you go to work for a few years. 몇 년 여러분들 하려고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고 This is the city you want to live in. 살려고 들어가는 여러분 도시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it will get more clouded. 계속 더 붐비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 겁니까?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께서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 이 여러분들 대가가 이 스토익 투자자입니다. 이 여러분 쿨한 투자자가 여러분 하는 이야기 이게 오늘 여러분 백미입니다. 백미. 여러분 그냥 몇 년 좀 잘 벌어가 여러분 잘 살 생각하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계열 투자는 일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골에 매수해가지고 손실이 크면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다 회복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회사나 주식이 아니고 장기 도시와 같습니다. 수백 년 규모의 맥법칙을 유지하며 7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단기 선행 차트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장기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R스퀘어 0.96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위력적인지 모릅니다. 결정계수 0.9라는 것은 모델의 설명 능력이 96%라는 겁니다. 강력한 맥법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비트코인은 살고 싶은 도시고 앞으로 더 붐빌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인내심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대가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나는 도시처럼 여러분들에게 참할 만큼 여러분 다 보상을 할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재방송 보실 때 영을 여러분들 틀어놓고 정지하면 한 다음에 줄 거 가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가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분 이야기는 그냥 주장이 아니고 모든 걸 다 근거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거래비용 개념입니다. 트랜잭션 코스트. 여러분 인류 역사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거래비용을.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긴 여행입니다. 한국을 재벌 이름 때리 부셔가 이름 다 해체하라. 그때 이름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재벌이 왜 생겼냐. 예? 시장의 조달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전부 다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름들 산업화 초기에는 자기가 다 만드는 겁니다.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의 최소화가 모든 회사와 모든 여러분들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트랜잭션 코스트.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화폐적 마찰 비용의 대부분을 초기 채굴 단계로 앞당겨 집중시켰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비트코인 관련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은 채굴 단계에서 거의 다 전부 다 지불한 거다 이야기죠. 그러면 채굴, 운송, 보관 등 수면 주기 내내 반복적인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는 반면에 법정 화폐는 지속적인 제도적 운영 비용이 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는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100% 이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을 가지고 이런 학위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말 이분은 물리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와 경영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금과 비트코인과 법정화폐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거래비용이 가장 낮은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이러면 가장 훌륭한 화폐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채굴되면은 소유권 이전 비용이 극히 낮아 재사용성과 순환 계정에 매우 유리하고 대부분의 비용이 과거 매몰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네트워크의 작업 증명을 통해 지속적인 보안 유지를 유지하지만 기존 비트코인 재고에 대해서 미래 이전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화폐 자산으로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여러분들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인류 발전 역사를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긴 과정이었습니다. 화폐 개념을 여러분 이 물리학자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 화폐 자산의 핵심 메커니즘이 낮은 거래 비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할 건데 물리학을 하신 은퇴 노학자가 트랜잭션 코스트로 이런 세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게임이 거래 비용 때문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앞으로 40대 50대 미국의 자산시장에서 주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금 사지 않습니다. 금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와의 이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혁신하는 거예요. 사고 혁신을.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챗GPT가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금은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거래 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법정화폐는 물리적 활성화 에너지는 낮지만 중간 수준의 제도적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화폐의 마찰 이게 뭔가 그냥 거래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을 활성화 에너지로 봐가지고 비트코인은 둘 다 여러분들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치? 경제적 관점에 수천에 걸친 여기 나오네요. 제가 이거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적 관점에 수천에 걸친 지나는 거래 비용의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제사 책이 아니고 그냥 인류 역사 책을 보게 되면은 고대 여러분들 상인들의 모든 역사는 거래 비용을 줄이는 역사입니다. 거래 비용을. 꼭 같은 이야기가 챗GPT가 하는 겁니다. 경제적 관점에 수천년에 걸친 진화는 거래 비용의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싸죠. 무진장 쌉니다. 억수로 싸죠. 그냥 미친 것처럼 싼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병호 TV 여러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들의 내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는 27살 여러분들 미국의 라이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9년 정도 조직 생활을 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을 제가 직접 만들었고 그다음에 작가나 강연자로 변신해 가지고 한 20년 정도 200권 정도 책을 쓴 겁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로 엉겹길에 시작한 게 아니고 거래 시대가 종언이 됐기 때문에 말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유튜브를 한 겁니다. 그 내공을 여러분들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40년의 여러분들 저작물이 모든 방송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반듯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최신 정보를 변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제 같은 연배 제가 올해 66인데 제 같은 연배에 디지털 자산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혁신적인 겁니다. 삶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지만 사고라든지 지식에 대한 것은 젊은 사람에 의한 뺨칠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파괴적 혁신에 능한 거죠. 비트코인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집안을 구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국가를 구할 수 있겠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방송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신들이 다 없는 거죠. 비트코인 경쟁에서 한국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실방송에 매일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틈틈이 여러분들 제가 방송 내보내고 분리해서 내보내는 그런 투자 방송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승리하는 인생의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언제 만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초기에 투자 방향과 투자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투자 방향과 투자 대상에 어그러지게 되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시절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달러와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배당 소득이 필요하지 않으면 고성장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성장 주식 중에서는 미국의 기술주 섹터나 반도체 섹터 ETF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권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다음에 시장이 좀 조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SMH나 SMHX나 SOXQ나 이런 반도체 섹터 ETF 앞에서 이런 직장인 하신 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료한테 달러와 환산해 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주조하는 ETF 투자해라 정확하게 맥을 잡고 있는 겁니다. 2016년도에부터 테슬라를 투자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내공이 있는 거죠. 기술 섹터 ETF는 대략 20% 정도 매년 성장하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 ETF는 25% 정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단일 종목에 중심을 주지 않고 반도체 섹터 ETF, 기술주 섹터 ETF가 가장 여러분들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나스닥 ETF가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스닥을 여러분 선택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16%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술주 섹터를 시도하게 되면 2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반도체 섹터 ETF를 하게 되면 2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정확하게 본인이 투자를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월 혹은 분기별로 얼마씩을 투자하게 되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5년 20년 후에 본인의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될지 거의 예상이 가능하고 10년 20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다 그 액수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과학이 되는 거죠. 원화자산 투자해서 안 되는 겁니다. 원화자산은 왜 투자해서 안 되냐. 어떤 종류의 원화자산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한국의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최소 6% 이상 매년 하락할 겁니다. 6% 7% 8% 하락하겠죠. 원화 통화 증가율이 M2 기준으로 매년 8%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 산수를 하더라도 원화 통화 증가율 8% 더하기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 6% 더하게 되면 14%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화 자산 투자의 허들레이트 가장 기본 수익률이 14%입니다. 14% 이상 투자를 해야 돈을 남길까 말까입니다. 그런 자산을 왜 투자합니까?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국 성장주에 투자한다. S&P 500을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을 투자하게 되면은 한국의 증시에 상장한 투자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지만 원화 표시 미국의 S&P 500 자산인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거의 똔똔입니다. 돈을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14% 남길 수가 없는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권회사 자산운용사 좋은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하죠 그게.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 달러와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환율 방어는 명확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와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러와 자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한국 정부 정책과 바이바이입니다. 이별인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금융정책을 어떻게 쓰든 뭐 통화정책을 어떻게 쓰든 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달러와 자산을 투자하는 순간부터 그 자산의 운명은 전부 다 미국 정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노란봉투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노란봉투법을 강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시가 폭나고 야당이 날 겁니다. 여러분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거하고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산이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미국으로. 여러분 자산을 유럽 기업에 투자해 놓으면은 여러분 자산이 유럽에 이민을 간 겁니다. 그 이민을 간 여러분 자산은 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때리는 것은 그거는 뭐 여러분들 들어올 때 전출입할 때 이런 내는 세금이니까 관계없지만 한국의 경제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상황은 어려워지겠죠. 당신이 그거 어떻게 하냐. 모든 경제활동은 정책과 제도의 산물입니다. 정책과 제도의 바이 프로덕트 산물이 여러분들 경제적 성과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여러분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정책과 제도의 산물입니다. 기업들의 여러분들 성과는 어떻게 결정돼요? 정책과 제도의 산물입니다. 정책과 제도는 여러분 어디에서 결정되죠? 정치 세력들의 거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거래되죠? 선거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지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대략 예상이 가능하죠.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모든 삶의 여러분들 성과나 투자의 성과는 정책과 제도에서 결정되고 그 정책과 제도는 정치 세력에서 결정되고 정치 세력은 선거에서 결정됩니다. 그걸 여러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얻은 피 같은 그런 자산은 이민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이민을 보내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되냐.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보더라도 미국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여러분 소비재도 있고 뭐 경기 방어주도 있고 무슨 뭐 헬스케어주도 있고 부동산 뭐 리츠 주치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은 엊그제 제임스 온 박사가 미국의 존 디어라든지 캐터필러라든지 이턴이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산업재 ETF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XLI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산업재 섹터 ETF XLI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산업을 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XLK 미국의 기술주 섹터 ETF하고 비교해보면 어땠습니까? 현저히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미국 투자는 기술주 섹터나 반도체 섹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무슨 코카콜라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러나 10년 20년 보게 되면 미국의 고성장 기술주나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는 것만큼 매력적이고 위대한 결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가 아주 심플합니다. 정권 방상 들을 필요가 없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계에 입문하거나 투자의 방향 전환을 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가 결정적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비트코인을 투자해 가지고 손실이 좀 있는 분들은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바운스백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난 자산인 겁니다. 올해 못 올랐던 거 몇 년 동안 여러분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왜? 공급이 제한돼 있고 채택은 늘어나니까 다른 대책이 없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원화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진짜 고민을 뭐 하지 말라 이렇게는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원화 자산을 투자할 때는 정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통화 증가율은 역사적 사례를 보게 되면 8% 정도 증가합니다. 그것은 원화 자산 가치가 8% 매년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최근에는 6%까지 떨어진 겁니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6% 떨어지고 통화 증가율이 8%면 두 개를 합치면 14%입니다. 원화 자산의 최소 기준 수익률이 14%입니다. 14% 수익이 있는 자산 같으면 여러분 투자해도 14% 여러분들 원화 자산으로 매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냥 똔똔입니다. 재산은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원금 보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1조 2조 정도 여러분들 구입하는 원화 표시 S&P 500 ETF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일 겁니다. 원화 표시가 14%를 벌어야 되는데 대개 12%나 10% 정도 벌 겁니다. 자산운용사 좋은 일 다 시키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줍니다. 그런 거를 언론은 더 이야기 안 하겠죠. 왜냐하면 막 광고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안 된 겁니다. 불쌍한 거죠. 그냥 미국의 S&P 500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화 표시를 사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자기 자산은 그냥 현상 유지보다는 조금씩 계속 꺼져가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여러분들 뭐 달러 기준으로 하면 4에서 6% 정도 성장합니다. 투자할 만한 자산 아니죠. 달러 기준으로 통계를 구해보면 4에서 6%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는 마이너스 37%입니다. 매년 여러분 마이너스 37%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정직하고 공정한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시간을 들여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시간은 생명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드릴 때도 콘텐츠를 변별할 때도 시청자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여러분들 깔깔깔깔하고 그런 방송 안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얻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이 여러분들 보시고 주변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보도록 저는 선거 문제를 다뤄가지고 2020년 10월부터 알고리즘에서 배제가 된 거죠. 그래서 10분의 1 정도로 방송량이 줄어든 겁니다. 방송 노출이.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이 보는 프로그램은 10만 명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5년간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괜찮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은 겁니다. 70 여러분들 5만 정도의 그런 시청자들이 등록을 한 매체가 고작 이런 10,000명 1,000명 정도 보도록 그렇게 제약이 된 겁니다. 이번에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의 본사나 이런 데 여러분들 청원 같은 걸 넣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당신들이. 이제 선거 문제 다루지 않으니까 알고리즘의 정상으로 복귀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참입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